그러니까 이해찬이 저쪽 카르텔의 중심이에요. 저쪽 카르텔의 중심인데 한동훈 보고 카르텔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누가 범죄자고 누가 수사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참교육을 받으셔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이해찬 뭐라고 불러야 돼요? 장관이자 총리이자 대표이자 지금 뭐 이해찬은 뭐 이재명의 상황이자 민주당의 그렇잖아요. 거의 최종 보스인데 민주당의 최종 보스 같은 존재인데 제가 어저께 뭐 쌍방울의 대북 사업, 뭐 광물 개발 사업과 이해찬의 관계 설명드렸습니다. 그거 뭐 다시 설명하긴 그거를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은 이해찬이 카르텔의 중심인 거는 맞아요. 민주당에서 보세요. 특히 민주당 내에서 또 대북 평화 어쩌고 저쩌고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해찬을 중심으로 뭉쳐 있는 거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방통위원회 가 있는 그 김현 전 의원 뭐 그런 분들도 북한과의 관계 평화 이런 거 되게 강조하시는 분들은 이해찬한테 다 감겨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일단은 낭인이 돼봐야 한다는 거 일명 실업자가 돼봐야 정치적으로 붕 떠봐야 이해찬의 존재의 무게를 안다. 그런 거예요. 이해찬이 이렇게 좋게 봤던 사람들은요, 국회의원에 떨어져도요, 이해찬이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주거나, 어떻게 이렇게 뭘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거 있잖아요. 임종석 같은 경우도 서울시 부의장 가고 기타 등등 할 때 임종석 개인 기타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겠지만 박원순한테 임종석 가져다 붙인 거, 그거 이해찬의 역할 되게 컸다고요. 그러니까 박원순 서울시장 만들기 자체가 이해찬이 뒤에서 어떻게 조정을 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낙곰수가 만들었다 이렇게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건 되게 나이브한 거고. 그럼 낙곰수를 누가 밀어줬는데? 낙곰수를 바람일으키고 기타 등등 하는 게 그냥 낙곰수가 잘나서? 에이, 아닙니다. 그때 이제 혁신과 통합이라고 민주당 바깥에서 이해찬, 한명숙, 뭐 문재인 이렇게 대표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혁신과 통합의 사람들 네트워킹이나 조직 작업을 이해찬이 다 했지 무슨 문재인은 얼굴마담이었고 거기서 박원순이 서울시장 만든 거고 거기서 박원순 서울시장 만들면 이제 임종석이 좀 데려다 써라 이렇게 되는 거고 부시장 만든 거고 박원순은 그랬다가 임종석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뒤통수 맞은 거고 뭐 이런 스토리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2011년 기준으로 해서 혁신과 통합 만들고 김어준 우쭈쭈 해주고 기타 등등 한 게 그게 전부 다 최종 보스가 누구겠어요? 이해찬이지. 김어준 흔히 민주당을 위해서 큰일 하고 있다 이렇게 우쭈쭈쭈 해주고 김어준 소스 안 떨어지게 컨텐츠 안 떨어지게 계속 소스 제공해주고 사람들 그렇게 해주는 게 누구겠어요? 이해찬이지. 그러면 이 김어준이 아침에 뉴스공장하고 할 때 다 혼자 관리로 하겠어요? 매일매일? 김어준이 뉴스공장 그 새벽부터 움직이는 팀들 기타 등등이 다 김어준 팀이라고요? 에이, 뭔 얘기들이야. 하루에 스케줄이 다 나오는 게 이해찬의 그 아우라에서 나오는 거였죠. 그러니까는 이해찬이 지금 민주당에서 전선 만들고 선거 이끌고 이런 거에 화신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지난 10년간 거의 그 전에는 밀려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니 그러니까는 그거 나오잖아요. 그 2012년에 대선 때도 그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할 때 일단 이해찬 째죠. 이거를 전제로 걸잖아요. 그러니까 이해찬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김종인 들어오자마자 뭐 이해찬 공천 날리고 뭐 문재인하고 이해찬하고 누구 그런 거 자체가 이해찬이 모든 거를 배후주장하는 그런 실권자예요. 그런데 그 이해찬의 카르텔 있잖아요. 그 이해찬의 카르텔을 위협을 하는 유일한 사람이 지금 현재로서는 한동훈 장관인 거죠. 이때까지 무서운 게 없었어요. 그 국민의힘 쪽 사람들은요, 국민의힘 쪽 사람들은 이해찬 카르텔 못 건듭니다. 일단 곽상도 50억 보셨죠? 50억 이렇게 돈을 받은 사람 어떻게 뭐 저기 건들겠어요. 자기가 돈을 그렇게 아들 통해서 이렇게 퇴직금 받고 했는데 대장동 같은 걸 어떻게 건들입니까? 그리고 국힘 약점 있죠. 약점을 잡거나 약점이 없으면 감아버리거나 얼마나 철저하게 국힘의 주요 포스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건 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약점을 잡히거나 뭘 받았거나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진짜 오진 능력을 보여줬잖아요. 여기저기서 언론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그 구석구석에서 선동, 거짓 선동 앤드 뭐 진짜 침소봉대하는 선동까지 해가지고 그걸 다 보여줬죠. 그래서 이해찬 상대로 전면전을 치르는 그런 상대가 이 민주당이나 저쪽에서 없다고 봐야죠. 이제 문재인이 한 번 정도 이해찬하고 붙은 거고, 아니 현직 대통령이 여러분 당권을 두고 싸움을 붙어가지고 이해찬한테 지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당대표였었던 이준석이 개기고 있지만 이준석이 당대표권을 다시 가져가겠어요? 근데 아무튼 대통령한테 이길 수 있는 그게 아닌데 이해찬은 이겨먹었었죠, 문재인은.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봐요. 지금 그런 이해찬을 상대로 한동훈 치고 있는데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요번에 대통령 선거 이겼어도 국힘 사람들은 쫄아 있다니까요. 민주당이나 시민사회 뭐 민주노총 이런 거에다가. 근데 쫄지 않은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장관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상민 장관이라든지.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이 이번 선거에서도 쫄지 않은 그들의 힘이 이번 선거도 이게 국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이해찬이 한동훈이 카르텔의 중심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얘기할 때 그 한동훈 사단이 뭐냐면 이해찬의 카르텔을 구석구석 박살낼 실무자들이죠. 법치의 이름으로 이해찬을 역사에서 지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동훈 사단이라고 봐요. 한동훈 사단은 곧 윤석열 사단이기도 하고. 지금 보세요, 쌍방울 털고 있죠, 해외 송금 털고 있죠, 조폭 비즈니스 털고 있죠, 이재명 선거법 털고 있죠, 그리고 이재명과 이재명의 그 여러 가지 주변에서 있었던 유착 관계들 털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해찬이 자기가 구축해서 이재명한테 이렇게 넘겨준 그 왕국이 그 정치 카르텔 왕국이 한동훈에 의해서 탈탈탈탈 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카르텔 대장으로서 한동훈한테 털리면서 한동훈을 카르텔 대장이라고 하죠. 정말 웃기는 겁니다. 진짜요, 확신범들이에요. 북한하고 평화, NL 사고방식, 민족해방 사고방식으로 나라를 이끄는 게 자기네들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그걸 방해하는 사람들을 악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자유민주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안 하죠. 자유민주주의적 사고방식을 하면 이해찬이 정치 카르텔이고 한동훈이 법치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저는 이해찬 대표 정치력 되게 정치력 진짜 높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정치를 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정치적 파워가 세다는 건데 그 정치적 파워 좋은 방향으로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이재명하고 그렇게 아시아 태평양 평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중국하고 북한하고 붙어먹는 그런 거나 하고, 왕위가 와서도 대통령보단 이해찬을 만나고 가는 그런 일이나 벌어지게 만들고 말이죠. 중국이 그렇게 좋고 북한이 그렇게 좋으면 거기 가서 살지 왜 여기서 정치인을 하지 모르겠는데요. 이해찬 전 대표 정치적 호적수가 거의 없었었는데 어쩌나요? 말년에 호적수를 만났네. 한동훈이라고. 아무튼 이해찬이 카르텔의 중심은 한동훈이다라고 한 거는 정말 자기가 쫄리니까 한 말이고, 이 새끼가 내 적수네. 그리고 이해찬이 이제 반격에 나설 겁니다. 어떻게 이해찬이 한동훈을 향해서 반격을 나설지 지켜봐야 되고, 반격을 하면 그러면 또 저는 할 일이 많아지겠죠. 세상의 정치평론가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 이해찬에 대해서, 이해찬의 술수, 이해찬의 짠머리, 그리고 이해찬의 약점, 이해찬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만큼 아는 사람이 또 있을까? 미안합니다 이해찬 대표님. 한때는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러다 왼수다 되는 거죠. 정치를 너무 이상하게 하셨어요. 막판에. 자, 개봉박도 한 번 또 치고받고 해야 될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